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브리핑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올라간다. 네, 어제 너무 중요한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제 시그널 핑크색 페니 리버설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볼린저 밴드를 다시 돌파를 해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이 핑크색 시그널이 뜨는 구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올라가다가도 언제 갑자기 급락을 할지 알 수 없거든요. 네, 애초에 이런 시그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좀 약간 비이성, 그냥 억지스러운 상승, 비이성일 때 잘 나오는 거고, 과거의 코스피에서 이 코스피 일봉에서 페니 리버설이 떴을 때를 살펴보면, 자,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뜨고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급등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급등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볼린저 밴드를 넘어갔다가도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정말 되게 민감하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를 썼을 때 보시면 페니버설 뜨자마자 다음날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더니 급락을 해주죠. 이 정도 빠지면 완전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참 이제 2020년 11월 달인데 그때 보시면 페니리버서 뜨고, 자, 이 핑크색 시그널이 사라지죠.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는 양봉이 나와야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급락할 수 있다. 그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렵죠.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리스크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상태로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코스피 신고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고가까지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 시그널, 요게 나오고 나서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 둘, 셋.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 장대 연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제 한 100포인트 남았네요. 맞죠? 1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아요. 하지만 100%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너무 잘 끝났고요. 수급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급은 의미가 없죠. 그죠? 시장을 볼 적에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총알바지 개인들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죠? 외국인들은 굳이 밑으로 던질 필요가 없고, 네, 위로 팔아도 개인들이 알아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매수해주면 좋은 거지만 최근에는 지금 4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죠. 네, 너무 좋습니다. 상법 개정 기대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좋아요. 마침 또 외국인도 매수해주고 있고 지수도 좋고 이대로 그냥 신고가까지 쭉 올렸으면 좋겠네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닥처럼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너무 좋았던 게 패닉 리버설이 사라진 양봉이 드디어 나왔죠. 그죠? 드디어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매우 높아진다. 과거에 그 코로나 당시에 일봉 한번 보면요. 자, 그때도 코로나 팬데믹 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급등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얘가 코스닥이 어땠어요? 페니 리버설이 떴는데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못해요. 그죠?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해주면서 페니 리버설 시그널 사라졌죠. 자,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이때 2021년 끝물인데, 자, 리버설이 뜨죠. 다음날 리버설 사라지죠. 사라진 양봉이 나왔어요. 이날 어떻게 돼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래봤자 4일이지만 올라갔다가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설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애초에 이 리버설 자체가 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기술적으로 되게 좀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예. 언제 급락할지 모릅니다, 코스닥도요. 다만 지금 분위기상 흐름상 우리나라 증시의 모멘텀을 고려한다면은 이대로도 원웨이로 쭉 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부담인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고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도 너무나 좋고 반도체 쪽도 좋은 정보도 많고 뭐 여러 섹터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죠? 시장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코스피 보면요. 네. 오늘 기계 특히나 이쪽 두단 에너지 쪽이 좋았었죠. 그죠? 에너지 쪽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조선도 좋고 뭐 기계도 좋고 전력 기계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는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물 들어온 장입니다. 정말 물방 고기만 장세인 것 같고요. 비록 과열이지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드디어 CPI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때까지는 지난 2월 달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등으로부터. 그래서 중국이 2월 첫 거래일부터 아마 관세가 부과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관세가 부과가 돼서 지금은 벌써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들은 6월 달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4개월 정도 지난 거잖아요. 6월까지 해가지고 2, 3, 4, 5, 6, 6월까지는 5개월입니다. 이 정도면은 관세가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기 딱 적절한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CPI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지난달까지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드러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됐었는데 만약에 오늘 야 드디어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오늘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거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일단 낮아지고 왜냐면 파월이 이때까지 금리를 못 내렸던 이유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물가가 이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잖아요. 반영이 된다면 언제부터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일회성일지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좀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앞으로 2, 3개월은 더 봐야 돼요.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2,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고 오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럼에도 낮게 나왔다. 낮게 나오면 이제 정말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반영이 안 된다고? 야 그럼 이거는 뭐 오히려 미국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지난 4월 전후로 증시가 폭락이 나오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입도 늘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죠 관세 수입도 늘었고 지금 뭐 증시도 신고가고 네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또 엔비디아 관련 호재도 나왔고요. 네. 오늘 나온 뉴스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원래 H20이라는 칩이 엔비디아의 H20이 중국 쪽으로 겨냥한 그러니까 성능이 좀 낮은 칩이죠. 그죠 여러분? 예, 성능이 낮은 칩이에요. 이 H20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중국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걔네 전용으로 수출하려고 만든 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부과가 된 거예요. 중국, 뭐 홍콩, 마카오 이런 국가들의 수출을 하려면은 추가적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실제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었고. 네, 근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를 한 거죠. 예, 수출 규제, 수출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실적에서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규제가 풀렸다는 소리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도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 네. 미국과 여전히 갈등이 심한 그런 상태였다면은 수출 규제를 굳이 미국 정부가 풀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호재지만 미증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호재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여튼 뭐 좋은 뉴스가 많았다. 근데 이 CPI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조금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오늘까지만 긴장하자고요. 아무튼 진짜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 나오는 CPI는요. 미국 증시도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었죠. 10일 이평선, 11선 딱 찍고서 이쁘게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약간의 가격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봤자 하루짜리예요. 살짝 기간 조정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약간 옆으로 한 일주일 이상 쉬어갔었는데요. 이제 11선도 찍었고, 옆으로 가면서 11선 찍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런 구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 롱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이 나스닥 100지수 본장만 보게 되면 이거는 롱입니다. 네, 롱에 가까운데 말씀드렸다시피 CPI 결과에 따라서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추후 방향성을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